간목일간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도 다벗긴 마찬가지고 경금도 다벗긴 마찬가지인데 기사월에서 경호월로 넘어왔다는 건 이제 답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답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명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같이 뭔가 해보자고 모여가지고 그냥 놀다가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는 목국토를 해서 소토를 해서 상관생제하는 것을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그냥 1차에서 끝내자. 개인적인 일은 1차에서 끝내고 이 토라는 게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일정 시간 제한을 두고 올해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죠. 뭔가를 바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서로가 이 평관을 이제 바라보고서 이렇게 있다는 거는 뭔가 해결할 문제거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고민을 해보겠다는 거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할 수 있는 기사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사실 제가 좀 뻔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간목 일간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 수일간이면 간목이 식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뻔뻔해 보일 수도 있고 토일간이면 간목이 관이니까 관이 뻔뻔해 보일 수도 있고 계속 오냐 키워줬단 말이에요. 간목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왔을 수 있는데 이제 경호월 같은 경우는 경금이 이제 왔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오냐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간목 입장에서는 내가 성장해오던 추세에서 내가 뭐 어떤 것을 버리고 그 사춘기를 접어든 2차 성장 같은 탈바꿈하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쪼록 크게 발전하실 수 있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간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을목일간입니다. 일단 인간관계가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 겁재의 덕을 좀 봤잖아요. 이제 근데 식신생재가 너무 과할 수가 있어요. 이게 누적이 되거든요. 누적이 돼가지고 그 전에 했던 거 이렇게 막 누적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 몇 인분어치를 내가 해주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2인분 같은 1인분 주문하는 그런 현상 같은 거죠. 근데 식신이 워낙 열정적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생을 해줘버릴 수가 있어요. 겁재 중에서 자기 스스로 이 조절을 잘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왜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쳐내겠다. 을목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고마워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겠다. 인간관계를 정리를 하겠다. 선별하는 것이 되죠. 이게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기도 해요. 이제 겁재한테는 어려운 일이 되고 나는 그래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되는데 뭔가 일이 많아질 수는 있는데 무분별하게 해주다 보면은 너무 과중하게 되니까 왠지 나를 뽑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인간들을 요럴 때 선별을 할 수 있는 거죠.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 역시도 충동적이기도 한 거예요. 좀 무리인 거 알지만 그냥 받게 될 수가 있고요. 왜냐면 기회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감정적으로. 근데 해주다 보면은 이게 참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다 보면은 느껴지는 거거든요. 일단은 일이 들어왔으니까 맡았어.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 돈 받고 할 일이 아니야.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이제 아는 사람들 같으면 자기들이 스스로 조절을 해주겠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는 내가 이 사람들을 좀 쳐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을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화입니다. 자, 병화가 경금을 보는 건 뭔가를 전시하는 거죠. 전시하고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그런 것이 되는데 이 재성을 누가 들고 왔어요? 겁재가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이 도식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겁재가 와서 도식을 풀어줬. 일단은 지금 하고 있던 일에 성과는 드러나는 거예요. 도식됐던 이유를 몰랐다면 해답을 찾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이 겁재를 통해서. 근데 이 오화가 집중하는 거잖아요. 겁재가 답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막혀있던 궁금증을 찾아준다. 그동안 도식됐던 이유를 찾아준다. 제가 지난달에 이 간목을 컴퓨터에 블루스크린 뜬 것 같지 않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경호월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 물건, 고장난 거 이런 거 이제 바꾸는 것이 되죠.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어쩔 수 없이 습제를 달고 왔으니까 금전적인 지출이 많아질 수가 있고요. 진토식신이라는 게 워낙 다양해질 수가 있어요. 이것저것 뭐 하나 바꾸기 시작했더니 세트를 맞추고 싶어지고 그 구색을 다 맞추고 싶어지고 뭐 하나 바꾸다 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편인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적당히. 천간에 재성이 떴잖아요. 뭔가 뽀대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경금 편제인데 뽀대 나기 위해서 막 세트 구입을 하고 싶어질 텐데, 그럴 때는 도식을 통해서 적당히 조절이 필요하다. 주의하셔야 되는 건 투자를 주의하셔야겠죠. 하나만 사도 되는 거 괜히 두세 개씩 더 사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편제의 쟁제라는 게 물건을 바꾸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그 도식됐던 원인을 찾고 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병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 같은 경우는 이제 비견이 정제를 달고 왔죠. 비견이 정제를 달고 와서 같이 뭔가를 도모를 해보자는 건데, 이제 당장에 뭔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당장의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데, 이건 뭐 한 달만 놓고 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일단은 이번 한 달은 약간 좀 허탈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다. 경금이라는 게 이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인 열매는 가을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을까지 가야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천간으로 들어온 이 경금 같은 경우는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용도 같은 거예요. 진토의 성향 자체가 가시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갑진이란 것 자체가 이제 막 생산성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목이 자라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거잖아요. 인성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는 건데, 지금 당장 소득이 되는 건 아니죠. 하고 있던 일들이 맞는 건지 가치 판단을 하는 거죠. 올해 갑진년에 이 인성을 키워오던 것이 얼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죠. 정화도 집중해서 보는 건데, 이 정제라는 것도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성의 가치가, 이게 뭐 문서도 되고 공부도 되고 라이센스도 될 수가 있죠. 이게 과연 될 것인지,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될 것인지 이걸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더 끌고 갈 수 있을지,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수생목이 잘 되어 있는 형태라면 이 인성의 가치를 내가 그동안 만들어 온 것이 되니까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좀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되는, 이 자금이 바닥 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죠. 모쪼록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 자, 그럼 정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토일간입니다. 자, 무토 입장에서는 진짜 그동안 기다리던 식신이 드디어 떴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이제 식신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운이 왔습니다. 그동안 소갈이 하셨을 무토일간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이 평간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이게 정말 계속 소갈이 한 거잖아요. 부글부글한 거 많이 참으셨는데 드디어 천간에 경금이 떠서 식신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은, 이 진토에서 파생된 식신은 아직 덜 여물었다. 덜 여물었다. 뭐가 필요하냐? 인성으로 단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집중해서 좀 더 열정적으로 이 식신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대를 치더라도 정말 카운터를 날려야 된다는 거죠. 카운터. 핵심을 찔러야 된다는 거죠. 정곡을 찔러라. 정곡. 핵심을 찔러라. 괜히 막 여러 대 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아픈 데를 딱 골라서 딱 정곡을 찌르겠다. 이제 무토일간이 각자 올해 답답했던 부분들이 다 다르실 테니까
내가 안고 있던 문제예요. 내가 안고 있던 문제. 만약에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걸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뭐 갖다 버릴 수도 있지만 내 걸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완전한 내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갖다 버릴 수도 있고. 카운터 딱 한 방, 한 번의 기회는 있을 거다. 한 번의 기회. 한 방을 노려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무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 입장에서 진토와 오화를 보면 제가 진월의 기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화가 있고 굉장히 너저분한 거예요. 너저분하다.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짬뽕으로 뒤섞여 있는 쓸데없는 것들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환경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치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간목과 경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둘 다 있어요. 한 번에 싹 정리하기 좋은 거죠. 일도 되고 사람도 되고 불필요하게 얽혀있던 것들을 정리하기 딱 좋은 때죠. 근데 그게 상관경관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참 잘 지켜봐야 돼요. 이게 상관경관으로 한다는 게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명분이 안 설 수가 있어서 그래요. 내 입장에서는 너저분한 거 싹 치우고 싶지만 멀쩡한 걸 왜 갖다 버리려고 하느냐, 왜 그걸 그렇게 때려치려고 하느냐, 뭐 그럴 수가 있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되고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거는 누가 어떻게 당사자 입장이 아닌 이상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천간으로 드러난 상관경관이라서 관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더 신중하셔야 되고, 만약 이런 관제가 일어나게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 되고요. 자, 그렇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기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금을 보면 좀 시끄럽다고 했죠. 좀 시끄러울 일이 생긴다. 그리고 천간에서 쟁제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꼭 쟁제라기보다는 같이 뭔가 합심하게 될 일, 합심해서 뭔가 일을 도모하게 될 일. 그동안 경금이 목을 쳐내면서 계속 손절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주변에 뭐 남아나는 게 없는 거죠. 관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비견의 존재가 반가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조금 미흡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비견이 되는 거죠. 뭔가 이제 같은 목표를 두고 서로 합의하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도모해 보자라고 서로 조율을 하는 거죠. 이게 꼭 비견이라고 해서 뭐 같은 동료라기보다는 이게 애인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동안 협의를 보지 못했던 뭐 인맥이나 인간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냉정하게 한번 우리 조율을 해보자. 그리고 뭔가 쪼개는 거잖아요. 간목을 이렇게 쪼개는 거니까 지분 편인이니까 좀 지분을 정확히 좀 나눠보자. 지분을 나누게 된다든지 뭔가 도모할 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합의할 일이 있으시다면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 그 영상 올렸잖아요. 있을 때 잘해라. 경금은 할 수 있을 때 잘 하셔라 라는 것이 됩니다. 자, 경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금입니다. 자, 신금 같은 경우는 이제 편관이죠. 이제 편관의 환경이라는 건 이제 5분 대기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뭔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갖고 왔어요? 겁재가 갖고 왔죠. 그러면 얘가 실권자라는 뜻이잖아요. 겁재가 권한을 갖고 왔고 이 환경에 나는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뭔가 신금한테는 새로운 업무 같은 거죠. 새로운 업무, 새로운 환경. 근데 이제 신금이 오화를 보면 나사가 풀린다고 하죠. 나태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도 간목을 쪼기도 정말 귀찮았는데, 근데 그게 있어요. 경금이 간목 보는 거하고 신금이 간목 보는 거하고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경금은 외부에서 간목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관리자 같은 거예요. 외부 관리자. 신금은 간목의 내부에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관리 같은 거예요. 내부 관리. 그러면 신금 경금이 간목을 봤다는 건 내외에서 쪼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 일종의 인수인계 같은 형태가 되죠. 인수인계. 신금 입장에서는 좀
맡기 싫더라도 맡아야 되는 임무 같은 거죠. 이번 달 들어온 겁제는 이제 인수인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신금 안 그래도 예민한데 5화를 봤으니까 안 그래도 까칠한데 열 받죠. 안 그래도 답답한데 다른 것보다 문제는 불평불만이 많아질 수 있고요. 당장 해야 될 것보다 다른 것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된다든지 뭐 그러실 수가 있으니까 뭐 한눈을 팔기보다는 그때그때 주어지는 일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유리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신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 도식이죠. 드러난 도식이라서 사실 수일간 입장에서는 올해 식신을 키워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식신 제사를 하려고. 내 식신을 무럭무럭 이제 키워왔는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이제 키워오다가 이제 중간 점검을 할 때가 온 거예요. 이걸 계속 키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점검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가지치기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하나를 길러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기가 되는데 잘못하면은 엉뚱한 거에 꽂힐 수가 있거든요. 당장 해야 될 거 안 하고 필요 없는 거에 꽂히게 될 수가 있고 이 식신이라는 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에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편인이 왔다는 거는 그런 활동들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이 그런 때이기도 하고요. 관을 제사라고서 뭔가를 벌리려고 하는 것 자체에 한번 브레이크가 걸린 거거든요. 그 바탕이 되는 게 이 정제라는 현실이에요. 현실. 식신을 쓰는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냐 이거죠. 임수가 이 관을 깨트리고 이 식신을 쓰려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냐 이거지. 인간관계도 되고 이거 굉장히 다양한 얘기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맞느냐 이거죠. 다 때려치우고 새롭게 뭐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맞겠냐 하는 거죠. 중간에 한번 멈춰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또 관을 살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재생살도 하면서 관을 살려주기도 하면서 도식도 하면서 참 이렇게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관을 버리고 식상 쓰려고 한다는 게 이제 제3자가 보기에는 관이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관을 만든다는 건 더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공을 들여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식상이 좋죠. 식상이 좋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식상을 쓰려고 하는 건데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어떤 점검? 객관적인 현실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임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는 자, 드디어 이 정인이 이 상관을 참교육하는 운이 됩니다. 참교육. 근데 이 참교육이 내가 참 속 시원한 면도 있겠지만 나도 상관을 쓴 거기 때문에 불편한 면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또 내가 상관 쓴 건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정관이 상관을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내가 말실수한 것도 있고 그 상대방들이 실수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평가를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 그 심판은 재성에 의해서 재극인된 팩트를 기반으로 한 인성이 참교육을 하는 것이 되니까 참 시원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 재생관을 또 한단 말이에요. 갑진년에서 파생된 경금이라는 건 두루뭉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화로 재성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인성이다. 사실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 검증을 거친 이후에 이 상관을 쳐야 된다는 거죠. 진토 정관은 이 개수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곳이거든요. 나도 관련이 돼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개수가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얼굴에 침 뱉기 같은 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팩트 체크가 꼭 필요하고 나만 발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나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을 할 때는 그런 것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칭찬을 하면 나도 같이 올라가는 거지만 내가 누군가를 비난을 하면 나 역시도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개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내용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